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뉴스 소개해드리기 전에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권순표 앵커께서 이제 3부 안내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3부에 이제 이동영 작가 제가 안 했습니까? 제가 이 작가 성함을 빼먹었군요. 안내가. 네네. 이정희 작가가 출연하는데 이제 안내를 안 해주셔서 그 저희 제작진들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동영 작가 다음 3부에 모십니다. 네네네.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진행됩니다. 02-205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시면 이게 청취율 조사 전화일 확률이 높으니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전화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선물 발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임 작가는 뉴스 시작하기도 전에 열일을 했습니다. 네네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동영 작가 중요하죠. 자. 오늘 첫 소식은 뭘로 가볼까요? 이 서로 어떤 내란 수뇌부 사이에서 균열, 내전 뭐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계엄 관련된 사안이 재판으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형량이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를 이제 변호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어떤 단면이 좀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게 당연하긴 해도 피의자들 사이에서 너무 일찍 무너져요.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이익관계에 기반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에 작성된 포고령을 두고 뭐 이 포고령은 여러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인증했다시피 사실상 이제 위헌인 게 확정적인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포고령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에 포고령 예문을 잘못 뺏겨온 것이고 내 잘못으로 나간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어제 제출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2차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거의 이제 첫 소절에 나오는데 이걸 두고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는 이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장관이 종전에 대통령한테 국회 해상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 이건 이제 4공화국이나 5공화국 당시에 유신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 문구의 잘못을 윤석열 피의자가 부주의해서 간과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깜빡 잘못 보고 놓친 것이다. 첫 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려고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소절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동안 변호인단 쪽에서 주장해왔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포고령을 굉장히 대통령이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들 예를 들면 12시 이후에는 그 통행 금지를 하도록 조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국민 불편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빼라라고 굳이 지시를 했다고 해명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이탈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유신 독재 시절에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건 또 집어넣고 어떤 건 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줄부터 읽었나요 혹시? 그러니까요. 왜 국회의 정당활동 관련된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는 건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쪽에서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해명하기로 이하상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당을 지칭한 겁니다.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 들어간 내용이 아니다.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 잘 쓴 거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윤 대통령의 그러면 뜻이 담겨 있는 포고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고령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로 어떤 떠넘기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인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도 이제 그 답변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피의자 쪽의 대리인단은 이게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그렇게 나가는 그렇겠죠. 거겠죠. 잘못 봤다라고 나가는 거고. 간과했다. 그렇습니다. 김용현 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고령 작성의 최종 결정권한이 윤석열 피의자한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쪽에서 모두 이 포고령 그대로라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 최종 검토를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물론 뭐 김용현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건 들어갈 만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결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봤다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고요. 아차 깜빡 실수로 놓쳤다. 뭐 이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상상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만 그게 합당한 이야기인지를 뭐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KBS가 살펴봤는데 과거에 그 베껴왔다고 하는 4공화국, 5공화국 시절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10차례나 발표가 됐었던 그 포고령들을 쭉 검토를 해봤다고 합니다. 기존 포고령을 다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포한 승인하고 작성된 그 포고령에 들어있는 내용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1972년 10월에 박정희 유신 당시의 포고문이라든지 1980년 5월에 전두환 신군부의 포고령에도 정치 활동 중지나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 시위 금지는 있어도 국회를 꼭 찍어서 혹은 지방의회를 꼭 찍어서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말입니다. 그 변호인 측이 옛날 거는 한번 확인을 하려고 변호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어불성설인 것이 애초에 지금 기소가 이루어진 방첩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시면 이 포고령을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여러 이제 작업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수정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던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박정희 전두환 때의 포고령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포고령까지도 검토해서 최종 안을 뽑아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보면 그것만 확인해 보더라도 이걸 잘못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죠. 임 작가가 설명하신 거가 당연히 상식적인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간과했다는 이 기상천외한 얘기를 재판부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하는 이 변호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정말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변호인의 마음까지 이제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사실 별로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늘어놓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뭐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변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의뢰인인 그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변호인의 고충을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은 변호인이 성의가 없는 것도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2차 조사 거부했죠, 또 오늘? 네, 오늘도 지금 이제 체포 상태인데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두 번 다 이제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둘 다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오후 2시에 재조사 출석을 하라고 지금 공수처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라고 변호인단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라는 공수처의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면서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러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지금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어제 총 10시간 40분 정도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라는 게 공수처의 전원이고요.
그리고 뭐 본인 명의로 된 이제 조서에 날인을 하는 것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조서 자체가 이제 작성이 안 된 뭐 그런 상태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해지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 뭐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묻는 이제 기초 신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반면에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에 따르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럼 뭡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 본인이 이 공수처의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불법적인 것인지를 주장하는 발언은 이제 충분히 했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하다는 설명도 충분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조사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선별적으로 답변했다 이 얘기군요. 그런 얘기인가요? 근데 그건 약간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준비한 200여 쪽의 질문지에 들어있는 이제 신문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도 답변 안 하고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딴 얘기를 계속 풀어냈다 이거군요. 네, 질문이나 신문과는 관계없는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주장을 쏟아낸 거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묵비권과 동일하다라는 거고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그건 묵비권 행사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또 반면에 대리인단에 속하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는군요. 이제 어느 쪽의 말을 기자들이 이제 받아 적어야 되는 건지도 좀 애매한 여러 좀 혼란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이 참 대응이 쉽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신청했죠? 네, 오늘 오후 5시에 열렸고요. 지금 이제 대리인단이 그 대리 출석을 했고 윤석열 피의자 본인은 오늘 적부심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고요.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석방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뭐 다만 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48시간 동안의 구금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이제 여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여기서 체포적부심사를 이제 대리인단이 잘 수행을 해서 이게 이 체포 영장이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이제 곧바로 석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만 이 그 체포적부심 여부에 따라서 오늘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부간. 가부간에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아마 청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 시일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영장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내일 주말 안엔 다 일어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정상으로 보면은 체포영장은 원래 이제 48시간이 유효기간인데 지금처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체포적부심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 스톱이 되고요. 물론 이제 구금된 상태가 지속되는 거긴 합니다. 48시간에서 빠진다 이 얘기죠. 시간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적부심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게 되면 다시 한 20일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공수처가 구속 상태에서 한 10일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검찰 쪽에서 10일 정도를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한 2월 초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요.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 주장 하나를 계속 일관된 주장은 요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초반의 분위기에서 이제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초반에는 주로 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쪽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그래서 뭐 야당의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너무 과하다든지, 혹은 뭐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야당 공세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가, 뭐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지금 이제 탄핵 국면에서의 후반기로 올수록 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연결고리로 한 부정선거 이슈를 좀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뭐 오늘도 역시 윤석열 피의자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궐석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주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 부정선거 이슈를 거론을 했습니다. 배진환 변호사가 그 선두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은 예. 대통령의 책임이 됐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주장이고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온라인 중심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예. 이런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변론의 내용들을 따져봤을 예. 때는 사실상 어제 체포되면서 윤석열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공개했었던 본인의 자필 예. 증언록, 일기장 뭐 이런 거의 내용을 거의 이제 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어제 이준석 의원도 여기 나와서 누구랑 토론을 붙여도 하겠다. 근데 특히 그 시조인 부정선거 의혹을 가장 강하게 제기했던 황교안 전 총리를 불러달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네. 공식적으로 토론을 한번 할 의향이 있는지. 예. 물론 뭐 토론은 어느 때라도 이제 많고 잦으면 좋은 거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은 더 이상의 토론이 사실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을 정도의 그런데도 하도 예. 이 대통령이란 피의자가 네네네. 이걸 어떤 강하게 주요 주장하니까요. 강하게 주장하니까 얼마나 여기에 허황된 얘기인지 토론을 할 수 있으면 네. 황교안 전 총리를 한번 모셔보도록 그렇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사회적 토론에 사실 이제 최종 심급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재판에서도 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미 기각된 그렇습니다. 의견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주장을, 불구하고 예. 지금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또 그걸 예. 계엄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황당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지. 네. 한번, 그래서 뭐 여러 의견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헌법기관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도 선거라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자주 또 보도자료를 예. 내는 경우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적극적으로 없겠죠, 또. 예. 네,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필 편지를 대목 하나하나를 굳이 이제 반복하는 네.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필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라고 윤석열 피의자가 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뭐라고 일축을 했느냐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근데 사실 더 이상 말을 덧붙일 수가 없는 게 예.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확인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 없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그 선관위에서 답답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 예. 2023년에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여기에는 이제 국가기관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예. 그리고 정보 자산의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나 테스트 계정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공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침입 탐지나 차단 같은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침투해가지고 모의 해킹을 하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 그냥 다 막아놓고 했는데 예. 국정원에서 못 들어가지고 예. 국정원에서 따로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계정 몇 개를 좀 열어주고 예.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모의 해킹을 시행을 한 거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 진행이 된 거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선거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좀 자주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정말 뭐가 모르는 있는 줄, 걸로 예. 혹은 뭐가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설명드린 겁니다. 예, 뭐 하여튼 반응이 나올 때마다 저희도 짧게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허황된 얘기인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